자, 먼저 오늘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함수예요, 함수. x가 결정되면 y가 하나씩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어떤 정의역 내에 있는 x가 공역 중에 누구를 향하는지까지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는 y는 a, x제곱, 딱 지수의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이때 밑은 당연하게도 0보다 큰 것만 취급해요. 0보다 작은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x라는 것은 실수 전체로 잡습니다. 실수 전체로 잡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지수 파트에서 우리가 지수에 원래 자연수만 들어갔지만 정수, 즉 0제곱을 확장하고 유리수도 확장하고 그래서 거듭제곱 그냥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수에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a의 x제곱에 나오는 y라는 애는 0보다 큰 값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치역을 y가 0보다 큰 실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럼 공역은 얼마나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역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면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취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이제 배워야 되니까 공역, 치역을 구분했지만 굳이 공역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준다면 치역이랑 동일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보죠.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의 그래프를 한번 상상하려고 해보는데 우리가 알기로 2의 0제곱은 1이죠.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2제곱은 4. 확 올라가죠? 3제곱은 8.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요. 점점 작아질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얘는 작아질 건데 어디까지 작아져요? 계속 끝도 없이 작아지겠죠. 끝도 없이 작아질 거야. 근데 0에는 닿지는 않죠. 왜냐면 어떤 걸 거듭 제곱해도 0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선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 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점근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유리함수에 있었죠? 그리고 이 점근선은 y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0제곱을 하면 1이기 때문에 0,1을 항상 지난다 라는 말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y는 a x제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a x제곱은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달라지는 경우는 뭐가 있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0,1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1 제곱을 했을 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4가 될 거면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 2를 대입했을 때 4분의 1이 되는 양상을 보여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밑이 1보다 작다면 감소하는 것을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밑은 0보다 커야 되니까 0과 1 사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정확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점을 찍으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찍혀요. 그렇죠? 아, 그렇네.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형태랑 이 형태의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쵸? 이 부호만 다른 형태가 마치 뭐처럼 된다? ax제곱과 a분의 1의 x제곱은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함수는 모름지기 정의역과 치역을 가장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장 특징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도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공통수학 1, 2에 오면서 같이 특히 공통수학 1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2차 함수 전에 뭘 배웠죠? 2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 2차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 2차 부등식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을 차례대로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수부터는 함수가 메인이고요. 그 함수의 일부분으로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야기하려고요. 혹시 책 있나요? 네. 그래서 함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활용으로써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도 이 함수에 대한 변형, 즉 이동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려고 해요.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래서 어떤 y는 a x제곱이라는 게 있을 때 기본 형태가 이거라고 하죠. 얘가 0보다 크다로 가정할게요. 그때 y는 a의 x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런 식으로 q는 더하기 제곱이 아니죠. a의 x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를 옆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y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잘 눈에 안 보여요. 즉 가시적인 변화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a의 x-p제곱 여기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여전히 0보다 큰 상태예요. 왜냐면 어쨌든 0보다 큰 거에 지수 형태니까 0보다 큰 형태죠. 거기다 더하기 q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 중에 다음과 같이 특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근선이 변하게 돼요. 점근선이 변한다. 즉 어떤 y는 a x제곱에 대해서 걔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 이와 같이 식이 써지며 가시적으로는 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렇게 다루었다면 우리가 이제 대칭이동을 다루어줘야겠죠. 대칭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x축, y축, 원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이동은 어떻게 되냐? 식이 어떻게 달라지죠? 원래 x축 대칭이동은 y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y에 마이너스 y를 대신 대입한다 라고 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y는 a x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보통 함수는 그래도 모름지기 y는 이라고 쓰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변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변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그래프는 얘를 뒤집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y축 대칭은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그쵸, 이게 좌우 반전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며 이걸 우리가 y는 ax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 써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지수가 플러스인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 형태도 나쁘지 않게 사용하는 법이죠. 나쁘지 않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는데 원점 대칭은 x축 대칭을 한 후에 y축 대칭까지 한 결과로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에 따라 그래프가 원점 대칭 다시 x축 대칭하고 그걸 다시 y축 대칭한 거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가 등장했을 때 걔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라도 이걸 바탕으로 그릴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이때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긴 할 건데 그러면은 방정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건 그럼 이 지수함수라는 게 만약 직선과의 교점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찾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못 찾습니다. 이게 대전제 중에 하나예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은 못 찾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대입. 그거 말고는 없어요. 대입 말고는 없습니다. 교점은 기본적으로 못 찾는다가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 같은 건 교점을 구할 수 있죠. 같다라고 하고선 연립을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지수함수에서는 그런 짓을 못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기본적인 증가와 감소 형태 그리고 지수함수 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과의 관계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거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간단하게 288번부터 한번 보죠. 간단하게 함수값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참고로 이건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따위로 생겨있는 건 굳이 지수함수라고 이름 붙이진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얘를 다항함수라고 이름 안 붙이잖아요. 그쵸? 다항함수랑 유리함수 합쳐진 형태는 유리함수라고만 하죠. 그래서 저것도 지수함수라고 굳이 말하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말해요. f2k라는 게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인데 우리가 살짝 좀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4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f3k가 궁금하대요. a의 3k제곱 더하기 a의 3k제곱분의 1 그게 얼마냐는 건데 얘랑 얘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떠오르는 건 뭐예요? 곱셈공식의 변형이고 그래서 이 형태에 따르면 14라는 애가 a의 k제곱과 a의 k제곱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를 한 거다, 마이너스 2를 한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넘겨서 루트 취하면 a k제곱 더하기 a k제곱분의 1이 4가 되는 거 얻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 어떻게 곱셈공식의 변형을 등장시킨 거니까 a의 3k제곱 더하기 a 3k제곱분의 1은 곱셈공식 변형에 따라서 ak제곱 더하기 ak제곱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k제곱 더하기 ak제곱분의 1이 됩니다. 64 빼기 12니까 52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앞에서 배웠던 지수의 개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함수에 대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96번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직선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써 있어요. y는 2의 x제곱과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설명해야 되는 건 지수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은 a의 x-p제곱 더하기 q라고 했죠. 맞아요? 이때 우리가 지수에 달려있는 형태는 개수로서 꺼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는 안 써있는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의 x-1제곱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싹 보면 개수라는 개념이 안 보여요. 마이너스 1 말고는. 그쵸? 근데 지수함수에서 개수는 싹 다 평행이동관계입니다. 개수는. 즉 여기 8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사실 뭐냐면 2의 x 더하기 3제곱이라는 게 꺼내진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 싶으면 그냥 이 형태로 보면 되고요. 개수가 필요하다 싶으면 개수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즉 여기 있는 지수 형태의 발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행이동 됐다고 해석을 할까요? 평행이동이라면 이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p제곱처럼 쓸 수 있는데 2의 p제곱 중에 3이 되는 숫자가 있어? 그쵸? 로그 2의 3이 있죠. 애초에 이걸 만들려고 우리가 로그를 등장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모든 개수는 이 x축 평행이동에서 얘는 개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말했냐면 y는 2의 x제곱과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y는 2와 y는 8이라는 가로선을 그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얘 그래프는 내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0,1을 지나도록. 그쵸? 근데 8 곱하기 2의 x제곱 우리가 원래는 못 그릴 거 아니야. 그치? 뭔지 모르니까.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얘로 받아들이면 얘가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3,1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그려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죠. 뭐 굳이 이야기하면 얘의 y절편은 1이고요. 얘의 y절편은 얼마예요? 0,8이 되겠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y는 8이라는 가로선과 y는 2, 여기 살짝 위겠죠? y는 2라는 가로선과 y는 8이라는 가로선에 둘러싸인 요거의 여기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죠? 이미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죠.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파트에서 이런 문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더하기 1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세로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x는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겠냐? 여기 0,1을 기준 잘라서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이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갖다 붙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 넓이라는 건 직사각형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죠? 세로가 가로만큼 쌓여서, 그러니까 세로라는 애가 요만큼 쌓여서 면을 만든 거니 세로 곱하기 가로가 면적이다. 선이 많이 쌓여서 면이 됐으니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인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문제에서 그럼 얘는 사실 어떤 선이 쌓여 있어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니까 1이라는 선만 쌓여 있는 거죠. 얼만큼 쌓여 있어요? 가로 방향으로 1만큼.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시켜서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y는 x제곱과 y는 x-1의 제곱에 대해서 얘랑 얘가 있을 때
뭐 여기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이라고 우리가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게 얼만큼 쌓였는지만 따지면, 높이만 따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떼다 붙이면 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파생된 거죠. 선이 쌓이면 면이 된다. 자, 이때 그런 문제는 이거야. 왜 여기에서는 세로를 물어보지 않죠? 왜 안 왔을까?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 간의 평행이동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곡선이 있어서 얘가 지수함수로 할게요. 얘는 너무 힘든 함수니까. 얘가 있어서 얘를 P만큼 Q만큼 이동시킨 어떠한 새로운 함수가 있다고 할 때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그게 만약 기울기가 P분의 Q다. 즉 얘가 평행이동한 만큼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얘네 둘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면 정확하게 P랑 Q가 됩니다. 정확하게 P랑 Q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이 X축 방향 P만큼 Q만큼 이동한 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기울기가 P만큼 Q만큼이 P분의 Q인 직선이니 당연히 P만큼 Q만큼이 모든 점들을 다 지나게 돼요. P만큼 Q만큼 이동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교점 자체가 이미 평행이동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묻는 거는 뭐냐면 사실 가로선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로선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선을 했을 때 이게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죠? 즉 기울기가 0인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직선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3만큼이 되는 일종의 평행사변형처럼 생긴 애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물론 얘는 곡선이다 보니까 갖다 붙이면 넓이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넓이가 등장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확장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내가 y는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5라고 하는 이상한 함수를 가져와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5인 직선 두 개를 가져오면 당연하게도 이들이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처럼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가로선만 얘기하지만 거기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약간 0,8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3,8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여기가 0,1인 직선이었죠? 그럼 얘가 명확해져요. 마이너스 3,5만큼 더했으니까 6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라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작년 수능에서도 이거 나왔어요.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자, 이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룰 건데 말하고 싶은 건 두 번째 300번이에요. 300번. 사실 얘는 상이라고 다른 애들이 있긴 한데 그냥 요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을 할게요. 아까 전에도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해서는 직접 값을 구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이 나왔을 때 어떻게 관계를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도 이런 거죠. y는 3의 x제곱이 있고 두 점 a, b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2루트 5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각각의 좌표를 a라고 했으니까 a, 3의 a제곱과 b, 3의 b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 세로선 길이 구해달라는 거야. 이때 이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공통수학 2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울기가 3이라는 사실은 이들 간의 비율 관계, 즉 일종의 탄젠트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여기가 K면 여기가 3K라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여기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10K가 돼요. K는 일종의 계수로서 작용을 하고 1과 3에 대해서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2루트 5가 루트 10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가 얼마야? 루트 2가 됩니다. 즉 얘는 3루트 2가 돼요. 답입니다. 여기 b-a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그 비율 관계를 일종의 비율 관계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비율 관계로서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면 만약 문제에서 빗변에 대한 길이를 제시해 주거나 길이 b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빗변을 직접 구하려고 하는 시도, 즉 공통수학 1의 2에서 말한 것처럼 이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기보다 이거를 그냥 x좌표랑 y좌표에 대한 정보로서 바꿔주는 걸 추천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기울기 3이라는 걸 k와 3k, 그 루트 10k라고 써서 2루트 5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율 관계로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우리가 301번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 좀 설명이 괜찮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랑 직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루어 봤고요. 이어서 307번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307번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a랑 a의 a제곱과 a의 a제곱 a제곱을 비교를 해달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많이 가져오던 정보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그냥 적당히 숫자를 대입해보자. 그럼 나오겠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과 2분의 1의 2분의 1제곱과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의 2분의 1제곱과 이 순서 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이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얘는 알죠. 그래도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니네 이거 적당히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풀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수, 로그는 기본적으로 무리수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등장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이 숫자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등장시키는 것으로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해야 됩니다. 일단 y는 a의 x제곱이라고 그려보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 원하는 건 뭐라고? 얘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거죠. A는 어떻게 등장시키죠? A.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A를 등장시켜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 1은 어느 정도죠? 1. 있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1이 찍혀야 돼요. 그리고 A는 여기입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X에다가 뭘 대입한 거죠? A를 대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상 A는 이미 요 정도라고 정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애가 A의 A제곱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먹고 잠을 깨. 비타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x에다가 요 형태 얘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a의 a제곱이 대략 어느 정도죠? 요 정도지.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가 즉 a의 a제곱 여기다 대입한 여기 얘가 뭐예요? 이게 a의 a제곱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값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크기 비교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뭔가 적당히 아마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y는 2의 x제곱을 그렸대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x1과 x2에 대해서 x좌표 얘기하는 거 있죠? x2가 2분의 1보다 클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2분의 1이 뭔데? 아니 여기서 그림에서 2분의 1이 뭔데 대체? 고민을 합니다. 일단 내가 아는 건 여기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근데 2분의 1이 여기 가운데인 것 같은데 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그래서 고민을 시작한다는 거. 교점은 못 구해요. 그게 대전제야. 못 구한다.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구하는 방법은 대입밖에 없고 실제로 얘랑 적당히 대입해서 뭐 교점이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그리고선 진짜로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왜냐면 2분의 1과 비교해서 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이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죠? 그럼 얼마? 2분의 3이 떠요. 얘는 2분의 1, 2분의 3이 지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루트 2죠. 루트 2가 대략 얼마야? 1.4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그걸로 어떻게 알아?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는 얘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게 돼요. 즉 x2는 정확한 값은 몰라도 이건 알아. 2분의 1보다 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는 이어서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거 x1 여기 AB라고 할까요? AB의 기울기가 1보다 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AB의 기울기가 1보다 커. 아니 x1, x2가 뭔지도 몰라. 근데 여기 기울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져와야 돼요. 뭔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 그림 안에서 어떠한 힌트를 가져와야 돼요.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죠. 네.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3이죠. 여기가 기울기가 1입니다. AB는 얘보다 기울기가 어때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그래서 틀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 307번도 그렇고 이거 셀은 없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307번도 그렇고 이런 류의 문제도 그렇고 뭔가 근처에 있는 애들을 등장시킨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여태까지 다항함수 했던 것처럼 뭔가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점을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는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처에 있는 값을 적당히 추정해서 이게 좀 어렵죠.
적당히 추정해서 등장시키거나 비교하는 정도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여기 디귿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자, 이어서 할 내용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최대 최소는 명확해요. 우리가 이미 공통수학 1, 2차 함수에서 파트에서 했듯이 어떤 A 이상, B 이하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지수함수는 더 편하죠. 왜냐면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기 때문에 경계가 있으면 경계에서 작은 거, 큰 거가 따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대략 그릴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린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밑이 1보다 커 아니면 밑이 1보다 작아. 만약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함수이니 지수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되며 지수가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이 나올 거다. 만약 밑이 1보다 작다면 오히려 지수가 최대일 때 뭐가 뜨고 최소가 뜨고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뜰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그림을 형상화한 거죠. 이 단계대로 했을 때 311번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어떤 제한된 범위가 생겼죠. 이때 y는 a의 절대값 x-1 더하기 2 최대가 4분의 1이 합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쩌라는 거지? 이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물론 알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접근은 했죠. 절대값이 있는 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맞아요? 기억나요?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 우리가 아마 공통수학 2에서 한 3개 정도 이야기했을 텐데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대수부터는 우리가 이미 옛날에 배웠던 거,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건 이미 다 안다는 전제라서 이런 애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y는 fx에 대해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그래프. 네,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얘를 잘 안 내요. 얘를 잘 안 내고 요 3개 정도만 보통 언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라서 좀 덜 내는 편이에요. 얘는 어떻게 그려지죠? 얘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가장 사랑받는 주제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주제. 이거는 모의고사 수능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달 나와요. 매년 매달. 3학년 애들은 거의 한 달마다 시험 보니까 거의 매달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접어 올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냥 접어 올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수함수가 만일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뭐 예를 들어 2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접어 올려서 점근선이 y는 1이 되게끔 바꾸는 이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 x에만 절대값 붙어있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만일 y는 2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원래 이거잖아요. 얘 지우고 이것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사실 얘는 여기서 파생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y는 a의 x제곱이 있고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걔를
절대값 x만 취하고 얘를 다시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수함수가 있을 때 얘를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고 걔를 x축, y축 대칭해서 그걸 다시 이동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은 알아요. 얘는 최대값이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y는 ax, 여기가 0,1이잖아요. 얘를 오른 왼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미 제일 작은 값은 1보다 커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거는 명확해진다. 어떻게? a는 1보다 작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이건 문대중으로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라, 물론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 최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먼저 지수의 요거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이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 2가 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4가 최대가 돼요. 지수의 최대 최소가 결정됐다는 거죠. 만일 a가 1보다 크다면 a의 4제곱이 4분의 1인데 그거는 1보다 작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각. 그럼 a가 1보다 작다는 건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 최소일 때 최대이니 a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구하려는 최소는 a의 4제곱이 되면 1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려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이 1보다 커 작아? 그리고 지수는 어떤 범위를 가져? 그럼 그걸 접목시키면 어떻게 돼? 라는 걸 차례대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물론 이 절대값 x-1 더하기 2라는 것이 이 범위에서 왜 2가 최소인지 4가 최대인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이만큼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x-1을 절대값 그리고 걔를 이만큼 이동시킨 거라서 1,2가 꼭지점인 이 V자 형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최대를 찾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지수함수, 로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316번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a가 0과 1 사이일 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의 최대가 81, 최소가 9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찾는 최소값은 지수가 최대가 돼야 되고 최대값은 지수가 최소가 돼야 돼요. 즉, 이 지수를 최소 최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수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2의 제곱 더하기 b-4, 즉 이러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최소 그리고 3을 대입한 게 최대가 돼서 a의 b-4제곱, 지수가 최소니까 최대가 뜨겠죠? 그리고 얘가 지수가 최대가 되니까 최소가 뜰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인 거죠. 둘을 어떻게 연립하죠? 둘을 어떻게 연립할까요? 여기 지수 파트에서 우리가 연립할 때, 다음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연립할 때 생각보다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간법, 대입법 해도 되는데 그냥 나누기 해주면 돼요.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 하는 거죠? 빼기 하는 거죠. 밑이 똑같기 때문에 빼기 하면 지수끼리 빼기 하면 마이너스 1제곱, 그게 9예요. 그래서 A가 9분의 1이고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럼 B-3, 얘가 9의 3 B제곱이 9인 거니까 B가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의 값이니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꼬는 거예요. 첫 번째, 복잡한 1차 함수랑 합성하자. 두 번째, 2차 함수를 합성하자. 세 번째, 2차 함수에 합성하자. 그게 다음 유형 8입니다. 유형 8은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하는 형태예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다른 것들에 합성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까지 써먹냐? 산술기하 평균까지 써먹는 거죠. 320번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그게 어떤 말이죠? 산술기하 평균이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 공통수학 2 명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며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곱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약분 가능한 형태를 줬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고 또는 합이 제시되어 있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상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이 제시되면 얘의 최대를, 곱이 제시되면 얘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약분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많이 나왔던 이거죠. x 더하기 x분의 1은 뭐예요?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 이상이라서 2가 된다. 얘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접근했던 게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이었어요. 근데 이 분수가 뜬다라는 게 어떤 차원이야? 여기 a분의 1의 x제곱이랑 a의 x제곱이 딱 뭐야? 분수 형태잖아. 약분되는 형태잖아요. 역수 관계잖아. 그래서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고 그게 320번으로 출제된 거죠. 나온 거죠. (320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얘네들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민을 해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 둘이 관계가 있어. 앞에서 우리가 함수값 따지는 거에서도 했지만 얘를 내가 만약 t라고 설정한다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을 t라고 설정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나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 이거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돼요. 맞아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t가 3일 때 최대가 11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얘를 내가 만약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의 최대를 구한다면 똑같이 11인가요?
이게 아니다. 11이 안 된다. 왜? 우리가 치환을 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생겨서 그래요. 그렇죠? 복잡하게 생겨서 치환을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하려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치환을 하면 그 대상한테는 새로운 범위가 부여돼요. 무슨 말이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t라고 썼잖아요. 그 순간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특성상, 식의 특성상 어떠한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은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2 이상이라는 범위가 깔립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3일 때 11이 불가능해져요. 얘의 최대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3,11을 지나지만 2부터 시작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4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확 달라집니다. 치환을 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